오늘 뉴욕타임즈 일면을 보면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라는 이번 한미 정상 간의 합의는 역으로 북한 핵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서 한국을 때릴 때까지 북핵 개발을 억제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놀라운 인정이다. 영어로는 스트라이킹 어드미션이라는 표현을 쓴 그런 분석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고 북한의 핵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되겠습니까? 핵 공격을 받고 나서 대한민국이 남아있겠습니까?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은 한미일 북중러의 진영 구도를 새롭게 창출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동기를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의도치 않은 정치, 군사, 외교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태 전략의 동맹 이익과 북핵 저지라는 대한민국 국가 이익 사이에는 이런 미묘한 상충과 맹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인태 전략의 한국 국가 이익과의 상충과 맹점을 과연 알고는 계십니까? 한국의 독자 핵개발론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는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 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습니다.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키고 일본을 견제해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한미 간의 동맹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몫은 민주당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불명료하게 남겨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 분쟁 지역의 군사 지원을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현재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당론에 입각해서 발의한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미 그리고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 속에서 차단된 비상군사 연락선은 최소한도의 양측의 오판과 불이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재개통돼야 한다. 그를 위한 노력을 한미 양측이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공감대를 높여왔고 최근에 미국과 호주 간에 이미 진행이 된 핵 추진 잠수함의 한국 도입 요구를 계속해서 명료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각종 공문서에 독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미국이 한미일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면 의당 미국 입장에서 해야 할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요구해 가겠습니다. 도청이 한미 간에 필요 없는 그런 투명하고 성숙한 한미 간 상호 소통 체제의 확립을 한미 양측에 요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숙한 우크라이나 발언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이익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포함해서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각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IRA 반도체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하나도 없이 끝난 미국의 자동차 보조금 정책 등 미국이 보다 꼼꼼하게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적 평등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해서 보다 꼼꼼한 경제적 평등 대우 요구를 정리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의 외교는 첫째 법치주의, 둘째 합리주의, 셋째 세계 평화라는 가치 외교, 넷째 당당함, 이 네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존중까지 받으면서 세계에서의 외교의 위상을 높여왔던 그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권도 그렇고 최근 방미에서의 사진을 보아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심평 변호사의 거의 건비 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그냥 시중에 농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의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전, 운영,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법, 그리고 천공 방문 시비로 문제가 됐던 그런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법,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과 함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통령 사법을 곧 성안해서 발의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에 붙여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지연하고 그 공개 방법을 별도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투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공개를 요구받은, 투명성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이 그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검찰 측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신속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